미국 하버드 대학교에는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 섬뜩한 비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1938년부터 시작된 성인 발달 연구, 일명 그랜트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하버드 재학생 268명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 456명을 포함해 총 724명의 인생을 7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의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가? 사람들은 흔히 학벌, 성적, 높은 IQ가 그 답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연구 대상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인 하버드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75년 뒤 백발의 노인이 된 그들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우리의 상식을 처참하게 배신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한 그룹과 고독하고 비참한 병실에서 생을 마감한 그룹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결코 성적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따뜻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결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는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그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압박감, 즉 경제적 구속에서 빠르게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똑똑해도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고용주나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뇌과학적으로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높았고 뇌의 노화 속도 또한 훨씬 빨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매달 수백만 원을 씁니다.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수학 문제를 억지로 풀게 하고 밤 10시까지 학원 버스에 태워 보냅니다. 그렇게 아이의 현재를 희생시켜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대기업 명함?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아이에게 하버드 졸업장을 사주기 위해 아이의 오늘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으로 졸업장 대신 자유를 사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이가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뒤흔들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매달 무심코 결제하는 학원비 100만 원이 사교육에 쓰였을 때와 위대한 기업에 쓰였을 때 20년 뒤 두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는지, 그리고 왜 99%의 부모는 뻔히 보이는 정답을 두고 오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진화심리학과 최신 뇌과학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문을 엽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들의 심리부터 해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며 사교육에 올인하는 걸까요? 단순히 옆집 엄마가 보내니까? 아이가 뒤처질까봐? 진화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선사시대의 생존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는 맹수나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리지음에서 이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건 곧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뇌, 특히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무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대학 진학입니다. 남들 다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나만 안 보내면 우리 애가 도태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숲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생존 본능과 똑같은 뇌의 편도체가 보내는 비상신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매달 학원비 결제 문자를 받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만 뇌에서는 나는 무리에 속해 있어. 안전해. 라는 도파민이 찔끔 분비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아이의 지식 습득 비용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심리, 치료비이자 불안 해소 비용인 셈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시시대가 아닙니다. 호랑이는 없습니다. 대신 자본주의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정글에서는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서 남들과 똑같은 대학을 나와 남들과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안전한 길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부품이 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 본능을 거스르는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025년에 태어난 두 명의 아이, 어와 B가 있습니다. 두 집안의 경제력은 똑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는 여윳돈은 매달 딱 100만 원입니다. 먼저 어의 부모님은 우리의 본능을 충실히 따르는 전형적인 한국 부모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월 100만 원짜리 학원 스케줄을 짭니다.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과외를 붙이고 선행 학습을 위해 수학 학원을 보냅니다.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노란 버스를 타고 학원 뺑뺑이를 돕니다. 밤늦게 돌아와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문제집을 풉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무려 1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씁니다. 원금만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는 다행히 부모님의 바람대로 소위 인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 농사 성공했다며 축하도 받습니다. 하지만 어의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아니, 대학 등록금 4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어는 대학 4년 내내 학점 관리하랴, 토익 점수 따랴, 인턴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살에 간신히 대기업에 입사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어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부터 돈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하지? 인생의 레이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더 가혹한 머니게임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반면 B의 부모님은 돌연변이입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끝내라. 대신 우리는 너에게 미국을 사주겠다. B의 부모님은 매달 100만 원이 생기면 아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기계적으로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 즉 SPY를 매수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전 세계 1등 기업의 지분을 아이에게 사주는 겁니다. 아이가 학원 책상에서 졸고 있을 시간에 B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운동장에서 땀 흘려 뛰고 부모님과 함께 왜 사람들은 아이폰에 열광할까? 를 토론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대신 자본주의의 원리를 몸으로 익힙니다. 결과를 볼까요? 지난 100년간 미국 시장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B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살 계좌에는 약 2억 6천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어가 수능 점수 1점에 목매고 있을 때 B는 이미 지방 아파트 한 채가 혹은 사회초년생이 10년을 숨만 쉬고 모아야 할 거금을 쥐고 성인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격차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B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혹은 창업을 하든 세계 여행을 떠나든 이 돈을 27살어가 취업할 때까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추가 납입 없이도 연 10% 복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27살 두 친구가 사회에서 만났을 때 B군의 통장은 약 5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5억 6천만 원이면 배당주나 안전한 투자처에 넣어두고 연 56% 수익만 올려도 1년에 3천만 원, 월 2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즉 B는 숨만 쉬어도 중소기업 대리급 연봉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어가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할 때 B는 저는 이 일이 즐거워서 합니다. 싫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라는 태도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권이 있는 삶입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지르는 특이점을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지나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이런 반론을 펴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인맥이 생기고 사회를 보는 눈이 생기지 않겠어? 돈만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 여기에 대해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대부 피터 틸 피터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피터 틸은 2011년에 아주 파격적인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하여 틸 펠로우십실 펠로십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대학을 중퇴해라. 그러면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을 주겠다.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스탠포드를 그만두라고 돈을 주다니요? 피터 틸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비싼 보험 상품이자 거품버벌이 되었다. 학생들은 빚을 내서 대학에 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원하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 평생을 저당 잡힙니다. 틸은 젊은 인재들이 강의실에 갇혀 죽은 지식을 배우는 대신 거친 세상에 나와서 직접 부딪히고 창업하고 실패해보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펠로우십 출신 중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같은 천재들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어떻습니까? 그는 채용 면접에서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다. 박사학위도 필요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집요함이 있는가입니다. 어가 학원에서 정해진 답을 찾는 정답 맞히기 훈련을 12년간 반복할 때 B는 자본의 흐름을 읽고 투자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030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온 시대의 기업이, 아니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누구일까요? 정답만 잘 맞히는 모범생어일까요? 아니면 자본과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야생마 B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B의 길을 선택하기 힘들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시죠? 다시 뇌과학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시멜로 테스트가 있습니다. 눈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15분 동안 참으면 2개를 주는 실험이죠. 투자야말로 어른들을 위한, 그리고 부모들을 위한 마시멜로 테스트입니다. 당장 아이를 학원에 보내서 받아오는 90점짜리 시험지는 뇌에 즉각적인 보상을 줍니다. 도파민이 팡 터지며 나는 좋은 부모야라는 쾌감을 줍니다. 하지만 20년 뒤의 10억 자산은 뇌의 전두엽이 고도의 추상적 사고를 발휘해야만 상상할 수 있는 먼 미래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본능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이득을 미래의 불확실한 대박보다 훨씬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심리학에서는 쌍곡형 할인 하이퍼발릭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20년 뒤 10억이 무슨 소용이야? 당장 우리 애가 반에서 꼴찌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라는 편도체의 공포가 이성적인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두엽을 훈련시켜서 이 본능적인 공포를 억누릅니다. 워렌 버핏이 11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고 수십 년간 햄버거를 먹으며 복리의 마법을 기다린 힘은 단순히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시간의 힘을 계산할 줄 아는 전두엽의 근육이 남들보다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미적분 공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지금 100만원짜리 패딩을 안 사면 이 돈이 10년 뒤에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아이의 뇌에 각인시켜주는 것.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그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짜 조기 교육이자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아이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모든 사교육을 끊으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교육은 중요합니다. 또래들과 어울리며 배우는 사회성, 기본적인 지식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잉 사교육은 명백한 투자 실패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내 아이가 공부에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상위 0.1% 의대에 가거나 판검사가 될 제목이라면 학원에 투자하십시오. 그건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저 남들 다 하니까 불안해서, 혹은 아이가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어 보여서 보내는 학원이라면 그건 아이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그 돈은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학원 원장님의 노후 자금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드립니다. 첫째, 과감한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성적 향상에 도움 안 되는,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는 학원부터 하나씩 끊으십시오. 아이와 상의해서 이 학원 안 다니면 그
그 돈 넣어줄게라고 해보십시오. 아이의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그 줄인 돈으로 아이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10살에 2천, 총 4천만 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아이를 동업자로 대우하십시오. 매달 적립식으로 S&P 500 SPY나 나스닥 100 QQQ 같은 시장 지수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기업 애플, 나이키 등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지금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세계 최고 기업들의 주주 오너다. 20년 뒤 30살이 된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취업난에 시달리며 낡고 구겨진 대학 졸업장 한 장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든든한 자산이 든 계좌를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아이의 인생, 더 나아가 여러분 가문의 계급을 바꿉니다. 불안해하는 편도체의 비명소리를 끄고 이성적인 전두엽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리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을 용기를 내십시오. 그 길 끝에 진짜 부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본질을 탐구하는 더 리치 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자극했다면, 그리고 20년 뒤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